이제 사실 지치고 힘이 붙인다. 아닌 척하고 더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이력서 지원할 곳도 줄어들고 면접 제한도 줄어든다. 여기서 더 버티고 괜찮은 척하며 퇴사 후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의 반복적인 일을 더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 해왔던 일에 대한 미련이 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니 판단력도 흐려진다. 사람 인생 정답은 없지만 오답에 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타이밍이 아직 안 왔다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42살의 나이에 어쩜 이미 한두 달에 취업이 되지 않았으면 다른 길을 걸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걸어온 내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퇴사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지만 퇴사 후 행보에 어느 순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했는데 이제 내 자신에게 질책을 하게 된다. 멍청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정신 꽉 잡으려 했지만 슬슬 무너지는 기분이다. 내 몸과 정신인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지금부터 슬슬 괴로워지기 시작한다. 이 기분이 내 몸을 지배하는 순간 난 나락으로 갈 것이다. 그 전에 취업을 하든 다른 결정을 내리든 해야 한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물론 지금 내 모습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패한 것 같은 이 기분은 정말 짜증이 난다. 누구의 탓도 아닌 내 탓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겨내야 한다. 이제 정말 심히 깊숙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와중에 14번째 면접 제안이 왔다. 재윤, 꼬라지.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가기 시작한 지금 어쩜 이 면접이 마지막 면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더 이상 해왔던 커리어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 전직이든 뭐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아마 이 14번째 면접이 끝나면 난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결정을 할 것이다. 일단 14번째 면접에 집중해보겠다. 이 회사는 약 7년 정도 된 회사로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다. 온라인 MD를 채용 중에 있으며 연매출 50억 정도에 직원수 20명 정도의 규모이다. 그 외 공고상 특별할 것은 없었다. 복지는 평범하게 자유로운 연차 사용 정도였다. 1시간 정도 걸리는 편도 거리였고 전철을 2번 갈아탄다. 아무 문제 없다. 거리? 이제 나에게 전혀 아쉬운 점이 되지 않는다. 전철 2번 갈아타는 거? 회사 가려면 그렇게 가야 하는데 뭐 어쩌라고. 문제되지 않는다. 오전 11시 면접이었고 사무실 문 앞까지 난 10분 전 도착하였다. 막상 전철 2번 갈아타고 1시간 가보니 별거 아니었다. 문 앞에서 벨을 눌렀고 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누르자마자 문 잠금 장치가 풀리니 면접자가 올 시간이 되어 문 앞에 나오려는 찰나였나 싶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벨소리 듣고 무선 리모컨으로 열어준 것 같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일단 사무실이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이뻤다. 꽤나 긴 구조의 사무실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아서 입구에서 멈춰 누가 나와주기를 기다렸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약 20초 정도 멀뚱 서 있었는데 난 좀 이런 게 되게 신경이 쓰인다. 나라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며 내일이 아니어도 보면 가서 여쭤볼 텐데 내가 이상한 건가 싶다. 암튼 20초 정도 있다 저 반대 끝에서 중년의 여성분이 어느 룸에서 나와 나를 쳐다봤다. 그렇다고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았고 내 느낌상 저분이 면접 볼 사람 같아 보였다. 그래서 스스로 눈치채고 여성분에게 다가갔다. 꽤나 긴 구조여서 일하시는 분들 옆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직원들이 나를 안 보는 척하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이 순간 분위기와 공기, 일하시는 분들을 모습을 스캔하였다. 일하는 중이어서 그렇지만 밝은 표정은 없었고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였다. 여성분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여성분이 미팅룸으로 안내를 해주셨다. 안내해주신 자리에 앉았고 여성분은 맞은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물 한 잔을 주시며 온라인팀 부장이 들어올 거라고 하셨다. 그 사이 여성분은 약간의 어눌한 말투로 본인이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나름 친절하게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등 간단한 인사치레 말을 걸어주셨다.
공고 기업 정보에 대표자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읽어보면 중국 여성분의 이름 같았다. 아, 이 여성 대표님은 중국인이시구나 싶었다. 부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참을 들어오지 않으셨다. 5분 넘게 10분 가까이 됐을 때 들어오셨다. 그 사이 간단한 인사치레 대화만 하고 굉장히 대표님과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업무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하셔서 실무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부장님은 남성분이셨고 내 또래나 한두 살 많은 정도로 보였다. 의상은 모자를 쓰고 늘어진 흰색 반팔티에 펑버짐한 칠부 바지 그리고 허리띠 끝이 허벅지까지 내려오게 착용하고 있었다. 나름 패션에 신경을 쓰시는 분 같았지만 패션을 잘 모르는 분 같기도 하였다. 본인만의 패션 철학이 있으신 분 같았다. 패션 회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가 자유롭구나 싶었다. 그리고 부장님께서 담당 모를 맡아 실무를 하신다고 하였다. 그래서 배울 것이 많겠구나 생각했다. 역시나 시작은 자기소개를 요청하셨고 경력에 빗대어 1분 내외로 말씀드렸다. 어느 몰드를 운영해봤냐부터 해서 전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등을 물어보셨다. 내가 하는 일의 메인이 외부몰 MD여서 거의 안 해본 몰들이 없다. 오픈마켓, 종합몰, 버티컬 앱 등 다 운영을 해봤다. 물론 의류 쪽을 안 해서 지그재그나 무신사, A블리 같은 곳은 안 해봤다. 하지만 입점만 되었다면 또는 입점만 된다면 어려울 것 없다 생각한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방향에 대해 SNS 인스타나 유튜브 관련 말씀을 드렸다. 또 공동구매로 인한 매출 성과도 말씀드렸다.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하였다. 대표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하시고 잘 모르시는 눈치였다. 부장님께서는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만 하신 것 같았다. 물론 양대 산맥이니 그것만 잘하면 되고 요즘 외부몰들은 예전만치 않으니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그리고 나 역시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부장님께서 사실 공고에는 안 적었는데 우리는 오늘의 집 운영할 MD를 뽑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세스와 쿠팡을 어필하니 그것은 부장님께서 맡고 있다고 하셨다. 오늘의 집도 꽤 오래 운영을 해보았다. 예전에는 MD들과 소통이 되고 행사 제안도 오고 해서 매출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오로라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MD 컨택이 안 되고 행사 메일도 안 와. 사실 전 회사에서 오늘의 집 매출은 미비했었다. 간간히 행사 공지 올라오면 진행하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의 집 MD를 뽑는 것을 보니 그동안 소통하는 MD가 있거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MD 컨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매출을 올려보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대충 얼버무리며 오히려 나에게 아는 MD가 없냐라고 물으셨다. 일단 느낌은 왔고 어찌 보면 쉽지는 않겠다 싶었다. 그래도 나름 공부하고 많은 영상을 보고 하며 또 나의 경험에 성과를 어필하였다. 그런데 난 사실 여기서부터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다. 내가 업무적인 부분과 성과에 대해 어필하면 회사와 매칭시켜 더 깊숙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생각한다. 대기업처럼 스펙 좋은 사람에게 의도를 갖고 질문하여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면접을 보면 면접 때 면접관과 면접자가 티키타카가 되는 곳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면접관이 좋은 면접자를 뽑으려 하는 열정과 노력이 보이고 면접자도 회사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알 수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내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냥 월급 루팡이면 티키타카도 의미는 없다. 암튼 해야 할 업무를 떠나 성과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 내가 느끼기에 실무자인 부장님께서 리액션이나 공감 또는 질문이 없고 밍숭밍숭한 걸로 보아 오히려 열정 있는 사람은 피곤하겠구나 싶은 것 같았다. 면접을 보면 가끔 팀장이나 실무자가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열정이 있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 느낌을 받는다. 오히려 이런 직원이 있으면 같이 함께 성과를 내면 되는데 반대로 피곤해질 것 같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토 안 달고 말 잘 듣는 직원을 찾는 면접관들의 느낌이 있다. 그 와중에 부장님께서 강하게 들어왔던 질문이 딱 2개가 있다. 스마트 스토어 어뷰징이 뭔지 아냐와 SEO가 뭔지 아냐였다. 그래서 키워드 반복이나 가짜 리뷰와 과도한 클릭, 허위 트래픽의 반복 등이 어뷰징에 속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였다. SEO는 검색 최적화로
상위 노출을 시켜 더 많은 고객 유입을 이끌어내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네이버의 어뷰징 기준 3가지와 SEO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하라고 하셨다. 사실 여기서부터 난 살짝 뭐지 싶었다. 내 기준에 지금 하는 어뷰징과 SEO의 디테일한 세부 내역을 외우고 다니는 게 그리 중요한가 싶었기 때문이다. 어뷰징에 자주 걸리는 업체이거나 상품 등록이 많은 업체도 아니고 이것을 외우고 다닐 필요가 있나 싶었다. 온라인 MD 14년 차에게 이 질문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다. 챗 GPT 질문 한 번이면 친절하고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 굳이 외워야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나 역시도 어뷰징의 기준, SEO의 기준에 대해 대략 어떤 요소와 기준인지 설명은 가능한데 100% 단어를 외우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꽂혀서 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과 말을 하니 사실 진짜 기분이 상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처지이지만 같이 일했을 때 배울 것도 없고 같이 함께 성장하자는 느낌도 없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대답하는 중간 말을 끊고 하는데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았다의 느낌이었다. 예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웃으며 표정 관리하고 차분하게 끝까지 면접을 보았다. 그리고 희망 연봉을 물어보셨다. 이번에는 어느 분의 댓글처럼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다.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날이 화요일이었는데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 마음에 들거나 느낌이 좋은 면접은 아니었다. 하지만 합격 연락이 오면 난 출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고 오전에도 오후가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퇴근 시간인 6시가 넘어서야 난 불합격을 확신하였다.